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영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영계획안 113쪽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963만 5천 원이며 23년도 수입액은 7,026만 8천 원, 지출액은 3,325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66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14조 장학기금의 재원 조성은 2008년도까지 안성시 추정금으로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본 기금의 이자 수입을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자금 수지 총괄 내역은 22년 대비 3,457만 3천 원이 증액한 22억 2,99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수입 계획입니다. 23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7,026만 8천 원, 예치금 회수 21억 5,963만 5천 원, 총 22억 2,99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지출 계획입니다. 23년도 총 지출액은 22억 2,990만 3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도 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위원님. 예치금 이자 수입을 보면요, 이번에 수입액이 7천만 원 정도이잖아요. 네네. 이게 전년도에는 1,600 정도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이게 원금은 보전을 하고 이율 변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자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좋았을 때는 한 0.7% 정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한 3,500만 원가량 이자 수입을 더 높게 책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3.15%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율에 따라 이렇게 변동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에 따라 변동폭이 발생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서 이게 이율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는 이율이 훨씬 많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저축 방식이 달라지는? 그동안에 이자가 저이자 시대를 맞았었고 1%대 미만이었었어요. 그게 이제는 지금 이제 자꾸만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저희가 지금
원래는 더 공격적으로 잡으면 한 3.5% 정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안정성으로 해가지고 3.15% 정도 해가지고 수입을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 한 3배 정도는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거 갖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5년, 6년째 장학금 지급액이 비슷한 것 같아요. 3천 몇백만 원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 장학금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봤더니 위원회에서 장학금 얼마를 지급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 정도,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이자가 이 정도 되면 물가도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니 장학금 지급 액수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원금은 훼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지켜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상당히 좀 그동안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때는 그 학생 수가 많아서 한 30만 원대, 25만 원, 30만 원대 주다가 이게 점점 올려서 이제 70만 원까지 하면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학생 수가 비례적으로다가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이자 수익 내에서는 버티고 있는 형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자 수입,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입의 반 정도만 지급이 되는 이 계획대로라면 네네. 그래서 2018년도부터 3,500, 3,300 수준에서 동일하게 장학금이 지급이 돼서 네네. 올해는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높은 액수의 장학금을 줘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의원님도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좀 더 드리고 싶어도 좀 이자가 조금 남더라도 이거 다음 년도 2월 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점진적으로다가 5% 뭐 10% 이렇게 올리는 건 모르는데 더블이나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랬다가 또 주는 효과가 나면은 그때는 또 소외감이 느끼기 때문에 올려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올려주시는 방향으로다가 승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2008년도에 이미 그 조성 목표액은 달성이 됐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자 갖고 계속 운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 이자가 조금 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라도 올리는 계획으로 좀 위원회를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뭐 이자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거는 뭐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지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제 뭐 금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운용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이 그 기금 운용은 좀 적정하게 좀 진행되는 이런 부분도 다 위원회에서 점검을 하시나요? 네. 예. 저희가 그 승인을 받고서는 네. 배분해주고 또 거기 승인을 받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주는 상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좀 여쭤볼게요. 환경 기초 시설이라고 주변 마을 네네. 여기가 어디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일단 그 동안에 많이 늘었지만은 네. 이게 처음에 2008년도 이때 조례 제정 당시는 네네. 그 매립장하고 소각장 주변하고 하수청화처리장 주변했어요. 저기 소각장 주변했었어요. 매립장, 수목, 소각장 또 위생처리장. 위생처리장. 예, 그게 어디냐면 이제 보겐면 지역 예. 그 6개 마을 또 중리동 그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하고 양성 장소리에 그 매립장 예. 완장된데 거기하고 지금 이제 후평리하고 그 신도리 쪽 하수처리장 저기 그 위생처리장 주변 예. 그렇게 예, 또 다른 하수처리장. 지역은 아직 포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그 환경 기초 시설은 어느 정도 좀 확장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계속 이제 어느 곳에다는 좀 지어야 되고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기금은 항시 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 주민 그 자녀들 요 장학금을 신청을 해서 드리는데 이거는 수혜가 우리 시민장학회나 농업촌 장학금이나 이런 데 중복이 돼서 지급이 돼요? 아니면 중복이 안 되고 요것만 지급하나요?
저희는 그 중복하고 상관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상관없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특수 그 님비 현상 때문에 네. 현무시설을 받아준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거 혜택을 안 줘가면서 네. 이거 하나 고집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보면 다른 장학금들은 중복되면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는 중복돼서 지급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상관 안 할 수 하고 있으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연순환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4억 4,639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억 8,572만 2천 원에서 44억 3,93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설명서 829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청결 유지를 위해 도시 미관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과 안성시내 쓰레기 수거 인부 55명의 그 인건비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 23억 5,21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올바른 배출 문화 정책입니다. 쓰레기의 그 올바른 분리 배출 홍보와 도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등 2억 2,193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주거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를 그 청결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클린하우스 설치비 등 1억 8,9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7쪽 폐기물 불법 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 지도 단속과 폐기물 불법 투기 또 불법 매립 등을 수사하기 위한 그 예산으로서 3,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의 그 안전한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그 위탁 처리비 14억 3,8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쓰레기 처리 감시원 8명의 그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억 3,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 및 기설치된 RFID 종량제 임차료, 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등 18억 9,6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법적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청소 업무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2개소를 그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9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유도하여서 재활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시설에 대한 보상금 등 1억 3,806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보전 실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 사업으로 녹색장터 운영비와 학교 재활용 녹색장터 지원비 등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농촌 폐비늘 수거 장려금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그 농촌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거 장려금 1억 1,62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여 농촌 폐비닐 수거율을 제고시키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위원 사업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로 재활용률의 그 극대화, 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올바른 그 분리배출 홍보위원 8명 인건비 2억 6,3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공동집화장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을 그 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화장을 그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자원순환가게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의 그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자 그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움직이는 그 자원순환가게 차량 구입비 등 1억 6,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에서 일부 통계목별 세부 사업이 그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5쪽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그 안정적 처리를 하기 위한 소각시설의 그 운영관리 사업으로 수도권 매립지 그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또 평택 에코센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35억 2,1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매립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매립장의 그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와 또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후 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 1억 5,031만 6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소각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소각장 증설을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356억 원 중 2003년도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스마트 그린 도시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입니다. 관내 환경교육시설 교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교육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사전검토서 작성 및 전문기관 검토를 위해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생활자원해수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그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폐가구, 또 재활용품 그 선별, 잔재물 그 위탁처리비, 또 재활용 선별장 내 집진시설 설치비 등 12억 5,8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안성시를 찾는 그 관광객과 시민에게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청소 근로자 11명 인건비 등 2억 1,195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 도비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21년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설치한 안심 비상벨 운영관리비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조 공중 화장실 그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공중 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체 설치 비용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883쪽 성면 피해 구제 급여입니다. 성면 피해 인정 대상자에게 요양 생활수당 및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기본 경비입니다. 업무 추진 시 그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매비 등 그 5,9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입니다. 자원 순환을 위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안성시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1쪽 안성시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안성시 그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순세계 잉여금 68만 8천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4,400만 원과 폐기물 처리 시설 그 원임자 부담금의 공공예금 이자 수익금 77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892쪽 안성시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성 아양지구 그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예비비 35만 8천 원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순환가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도 주공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835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이나 마을 단위 주거 지역에서 배출되는 것에 이제 클린 정거장을 설치한다는 건데요. 마을 단위 쓰레기 취약 지역에 클린 정거장 설치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클린 하우스하고 일단 클린 정거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클린 하우스, 요거는 규모의 차이입니다. 클린 하우스는 규모가 좀 큰 거고, 클린 하우스는 규모가 좀 작은 건데, 내용은 땅의 크기에 따라서 모양도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땅의 크기가 넉넉하면은 저희가 좀 넉넉하게 해드리고요. 땅의 크기가 좁으면은 좀 좁게, 조그맣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런 그 내용하고 재활용품을 같이 거기다 쌓아놓는 내용하고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그 마을 단위나 또 아니면 아파트나 이렇게 동별로다가 그 쓰레기 배출 장소 있지 않습니까? 배출 장소에 비에 안 맞게 지붕도 설치해 드리고요. 또 이제 분리수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도 같이 설치를 해서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클린하우스 자동 상차용 수거함 구입인데 이거는 뭔가요? 이게 이제는 그 수거함이요. 이제 우리가 그 쓰레기 봉투를 그 미화원들이 다 이렇게 던져서 쓰레기에 시키지 않습니까? 요거는 공동 아파트 같은 데는 그 함에다가 그 주민들이 배출해 주시면은 쓰레기차가 뒤에 가서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바로 한 번에 실는 그런 수거함이 별도 있어요. 그 구입 비용입니다. 그럼 이 자동 상차용 수거함 같은 경우 보통 공동주택에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이거하고 또 별도로 경기도의 다른 시군들 보니까 길에 네. 그 쓰레기를 갖다가 저희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길가에 많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명동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바깥으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쓰레기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다른 지자체를 가보니까 일정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틀을 좀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는 큰 그 재활용품도 넣을 수 있고 네, 네. 일반적으로 나갈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작지가 않고 좀 크니까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앞에가 다 가려지는 예, 형태가 되니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들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도 하나, 이제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저도 이제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아, 네. 찍어갖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저기 같이 이제 좀 공유를 했는데 좀 참고해갖고 저희도 그걸 좀 모델 삼아서 한번 진행을 해볼 요령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예, 예. 그게 이제 시가지는 예, 예.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내놓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하면 어떨까 예, 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인데요.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40하고 60%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100%가 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국비 100%는 이게 시비하고 도비 나가는 거에 있어서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 별도로 나가고요. 국비 지원 사업에서 별도로 또 그만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kg당 그럼 받으실 수 있는 게 총 80에서 160원까지 그럼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폐비닐 1,100톤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그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으로 2월 해가지고 그때 다시 정산해 드립니다. 아, 그럼 이 1,100톤은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예년도의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 거는 올해 신청을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타수근에도 올라오니까요.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 수거한 거에 따라서 거기서 정해져 갖고 내려옵니다. 안성시는 이게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좀 줄어드는 형태인가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나요? 예. 타시군들도 그렇게 다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타시군까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안성시 같은 거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적지는 타시군에 않다는 비해서. 거죠. 예. 네. 그다음에 863페이지에 보시면 움직이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가게는 송석근입니다. 현재 우리가 자원순환가게가 고정식으로 해서 안성 1동, 그리고 대천동, 성당 4개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뭐 공도권이라든지 일주권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동형으로 1톤 차에다가 그런 시설, 캠핑카식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공도 장날이라든지 일축 장날에 사전에 홍보를 해놓고 그쪽으로 이거를 뭐 피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그런 그 건전지라든지 그런 날 갖고 오시면 거기가 직접 그 자리에서 수거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장소도 저기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동식으로라도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내놓으실 수 있게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금 운영 차량하고 노트북 구입비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네, 사람하고.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계량시설 RFID 계량시설 유지도 예. 이것도 같은 건가요? 예, 그거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예. 그래서 지금 신규로 나와 있는 이 5개가 전부 다 그러면 네네네. 기존에 이제 움직이는 자원 기존의 고정식에는 RFID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만약 이게 된다고 그러면은 기존의 고정식에 고정으로 돼 있는데도 RFID로 수거함을 다 바꾸고 이동식에도 그걸 넣어놓을 계획입니다. 그럼 RFID를 하게 되면 사람 하나가 하나의 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RFID의 장점은 이제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60세가 넘고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저울 같은 데다가 일일이 재가지고 한 분이 딱 엑셀 작업을 조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시는데 RFID로 하게 되면 그게 다 저절로 전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엑셀 자료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좀 더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선진적으로 가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866페이지에 보시면 평택 에코센터 사용료 소급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2억 6,300인데 이게 뭐죠? 자원순환가 송석근입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2000년도부터 그 평택에 이제 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당초에 그쪽에 이제 그 처리 시설을 질 때 광역 시설로 해갖고 안성하고 평택시 거를 음식물하고 생활 쓰레기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건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당초에 계약분이 있습니다. 계약분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는 뭐 방지시설도 좀 더 넣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발생되고 거기에 뭐 운영하다 보니까는 당초 계약분보다 조금 이제 좀 위탁 비용이 좀 올라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00년도부터 계속 그쪽하고 이제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 저희도 이제 그 세무 같은 회계사에다 위탁도 주고 계산을 해가지고요. 조금 인상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평택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못 줬는데 그거를 이제 소급해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평택 에코센터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었던 계약 내용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소급분이 이게 이렇게 산정이 됐으면 산정된 내역서도 좀 같이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886페이지에 자원순환 평가 관련 부대비가 1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무슨 비용인가요? 요거는 팀장님께서 해주실까요? 886페이지에 네, 청소정책팀장 변신수입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그 깨끗한 경기 만들기 이제 올해도 저희가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잘 안 들려서요. 예, 저희가 매년도 경기도에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이제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4년 연속 이제 수상을 했는데요. 이런 거 이제 평가할 때 그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저희가 제본분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아, 제본 뭐 이런 네, 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자료 제출을 평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네, 네. 제반 사무비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페이지 829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단 쓰레기 수거 업무 근로자 50명, 그 다음에 쓰레기 관리 기동 처리반이 있습니다. 거기는 5명입니다. 저기 혹시 이 무단 쓰레기 수거 업무 근로자 공개 모집하시나요? 50명? 예,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50명은 저희가 읍면동으로 이제 재배정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요. 5명은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저희가 5분은 그러면 시청에 계신 건가요? 예, 저희가 직접 이제 여기 안성 시내권에 저희가 좀 취약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하고 그리고 50명 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 배정돼 있으시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15개 읍면동에 이게 고루 분포돼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다 예. 다름이 읍면 자체에서 뽑습니다. 예, 읍면에서 뽑아가지고 예, 예. 접수만 받았고 면접을 보시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아예 뽑으시나요? 읍면에서 뽑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읍면별로. 공개 모집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분들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근태 관리 읍면동에서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예. 근태 예. 관리 하십니까? 예, 출근부라든지 별도로 근태관리 그쪽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격 요건이 혹시 좀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 우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으시나요? 아, 저희가 그런 거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이게 왜- 특별하게 저희는 없더라도 가능하면은 어려운 분들이고 좀 연세도 60세 이상으로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 네. 그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다가도 질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어떤 저기 건의가 들어오느냐면요. 이제 생활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만한 집인데 이제 그 말하자면 생활 쓰레기 이거 줍는 거 그 일을 하신다고. 근데 이제 거기는 생활이 괜찮은데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좀 어려운 집을 좀 이 일을 참여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이제 말씀들이 나오셔서 제가 이제 그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렇게 그러신가 해갖고 여쭤봤더니 거기는 무조건 기초생활 차상위가 우선 뽑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윤택하신 경우들은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주스로 다니시거나 해야 되니까 보행에는 이제 문제가 좀 없으셔야죠. 작업하는 데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일자리 경제과는 아마 잘 사시는 분, 생활이 넉넉하신 분이 일하는 거는 그과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 보니까 50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읍면동에서 얘기가 들어온 거니까 그 중에서 요번에 이제 새로 또 이렇게 모집하실 때 우선적으로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 좀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예산 재배정 나갈 때요.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해가지고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읍면동에서 보면은 도로 옆이 지금 거의 막 많이 아주 엉망으로 돼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관리가 좀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이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재활용 바로 알기 교육이 강사비가 한 번에 9만 원씩 450회가 있습니다. 재활용 바로 알기 교육 강사비. 그래서 이제 여기 잡혀 있는데요. 혹시 강사의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자원순환과수 송석구입니다. 뭐 이게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평상시 이제 이런 거 경험이 있다거나 지금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해서 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소정의 교육도 이수를 하신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자가 배출을 했고요. 교육시켜서 또 상당히 또 경력도 계세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재활용 분리수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분, 베트남분, 뭐 러시아분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다문화 가정 중에서 한국 문화에 좀 익숙해지고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을 좀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도 또 여기군 담당을 해가지고 재활용 교육을 다문화 센터하고 협력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혹시 450회가 되니까 이 교육이 한 군데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네네. 이게 몇 군데서 나눠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요. 이게 한 요청해서도. 분이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450회라. 예, 예. 이게 몇 분 좀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강사님이 몇 분 정도 대충 되세요? 5분 안에? 우리 강사분은 지금 4명. 네 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장소로 한 게 아니고요. 네. 마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회사라든지 찾아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시는 겁니다. 예. 찾아가는 교육 예, 그렇습니다. 시켜드린다는 예,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835쪽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아까 클린하우스 10개, 클린 정거장 10개소 설치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거 이제 저도 지난번에 하도 이 배출이 막 이렇게 막 무작위 배출을 해서 이 클린하우스 설치를 요청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설치를 좀 과장님한테 드린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를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클린하우스가 자칫 잘못 설치되면 오히려 그 주변이 완전히 온통 그 쓰레기 그 집화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설치를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갖고 이제 다니면서 안성 시내 다니면서 좀 유심히 살펴봤더니 정말 그 말씀이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보니까 앞에 적외선 CCTV 설치 10개 하시는 거 500만 원짜리 한 대 보니까 적외선은 500만 원인가 봐요. 10대 설치하는 게 있으신데 이 클린하우스 주변에는 이게 좀 적외선 이거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그 CCTV 카메라를 설치할 것 같으면 거기가 이제 그 가로등이라도 환하게 밝혀서 누가 갔다가 이제 그 싸지 않고 투척하는 거 요게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이거를 뭐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제 클린하우스라는 게 저희가 많은 고민이 되는 게 운영이 잘 되고 청결하게 그 주민들이 잘 사용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잘못되면 온 동네 쓰레기가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뭐 물론 이제 뭐 야간에도 단속을 나가긴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예. 네. 계속적으로 감사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865쪽입니다. 866쪽을 보시면 5쪽부터 이제 6쪽까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이제 쭉 이제 그 주민감시원 협의체 뭐 이런 아마 첨석수당 막 이런 게 있고요.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협의체 상근자 퇴직 보상 부담금이라고 2,400이 잡혀 있습니다. 2,400이 잡혀 있는데 보통 퇴직금은 1년이 돼야지 1년이 근무가 넘어야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그 2,400이 이 중간에 간두시거나 아니면은 그 업무가 좀 거기 미숙해서 이렇게 교체되신 그런 거 없습니까? 이거 2,400. 예, 전수랑까지 홍석근입니다. 네. 이제 이게 예전에도 2,400인데요. 실제로 올 11월 달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요번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퇴직금으로 드린 게 2,3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2,400 예산을 해놓은 건데 네. 실제로 그래고 이제 올해 새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내년에만 퇴직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계산에 솔직히 이게 좀 나중에 해봤는데 한 3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좀 그런 게 한 있습니다. 300 정도 그분이 퇴직금 올해 퇴직금은 네네, 23년도 내년에 한 300 퇴직하더라도 정도 잡힌다는 300 얘기시죠? 정도 들어. 예, 좀 그러면은 이렇게. 거기 한 2,100 정도는 감해도 네, 별반 그렇습니다. 무리 예,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인건비 부분이라 조금 예. 예민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여기 보시면 페이지 875쪽하고 6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운영관리사업. 거기에 보시면 여기 선별잔재물 위탁처리비 이제 29만 원 곱하기 3톤 곱하기 281에서 2억 4,360만 원 잡혀 있고요. 또 보면은 생활용 폐기물 선별처리 위탁처리비가 또 이제 18만 원씩 해서 15톤에서 90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억 4,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폐가구 재활용 위탁처리비에서 13만 원 곱하기 15톤 곱하기 365일에서 7억 1,175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용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지금 오롯이 다 필요하신 금액이십니까? 예, 전순학과장 송석근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선별 잔재물 위탁 처리비는 29만 원 곱하기 3톤 곱하기 280일인데 이거는 이제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제 재활용품을 오롯이 잘 내놓으시면 이게 잔재물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100% 그럴 수는 없으니까는 선별하다 보니까 잔재물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위한 위탁 처리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활용 폐기물 선별 처리 위탁 처리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을 작년에 준공을 해서 올해 가동을 하다 보니까는 안정화가 안 돼가지고 가동이 중지돼 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안정화가 많이 돼가지고 가동 중지가 작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할 거로 생각이 돼서 현재로는 이거 90일을 저희가 해놨는데 90일 중에 만일을 대비해서 30일 정도만 남겨놓고 60일 정도의 예산은 좀 삭감을 해도 저희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그러면 한 9천만 원 정도 예. 세워드려도 저기 예. 운영하는데 예.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제가 보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재활용 선별 시설이 자동화가 있고 또 인력이 선별하는 구간이 네네. 있어요. 있는데 요 90일 들어가면 3개월 잡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고장이 나거나 뭐 그러면 우리가 비상용으로다가 그 당시에는 들어오는 재활용을 딴 데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 기간에 이제 비용을 우리가 이제 비상용으로 담아 놓는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리가 되면 또 다 받으니까는 좀 줄여도 된다는데 제 개념에는 좀 다른 게 이게 애국 장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동 선별 시설에는. 거기 왜 그러냐면은 병이 칼라 병 같은 거는 칼라 병대로다가 그 센서에 의해서 네. 분리가 됩니다. 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재질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만약에 여기서 부속품이 없다면은 해외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럼 그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좀 더 걸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넉넉하게 넉넉하게. 예, 안전을 왜냐면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섰는데 부품 수급이 외국계 수도 저기 안 되면 그 안에는 싸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운영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는 최대한으로다가 좀 플러스 알파 갖고 안정성을 고려해서 안전 개수를 좀 넣은 겁니다. 이 안에다가. 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탁 처리비가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으니까 네. 약간 저기 조정을 하시고 네.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막 이렇게 반납하시지 않습니까? 감원하시는 것보다 약간 그 현실에 맞게 좀 잡으시고 이제 혹여라도 그 부족되면 추경에 요거를 집어넣는 근데 게 사고가 남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겠냐. 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사고가 네, 불시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기가 기계가 고장이.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좀 약간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저희가 좀 담보를 해놓고서는 운영을 하다가 아까 이제 만약에 사고 안 나고 그러면 전액이라도 연말에 정산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좀 몸 좀 안 달게 전액 확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네. 마음 놓고 운영이 될 수가 있다. 네. 저희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 예. 저기 끝으로 873조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들어왔었죠. 국비가 들어왔는데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네, 존경하는 정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납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에 대한 반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 비교 증감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전년도까지 시설 공사비가 많이 확보됐고 올해는 그 다른 사무관리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했을 때 이렇게 그 증감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사업비 반납한 거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 네. 어디서 얼만큼 지금 진행이 됐나요? 이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이 진행된 네. 설명. 현재 지금 2001년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스탁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그 시공업체가 입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격 심사 중에 있고요. 적격 심사에서 그 업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빠르면 12월 중에 그 부지 정리 작업이라도 먼저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은 저희가 내년 9월 정도로 잡고 있지만 그거는 공사 시행하면서 그 조건을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무리가 되면은 그 환경 교육을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거의 전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섭 의원님. 네, 최호석 의원입니다. 그 우리 2페이지 좀 보시면 우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 제작 업체가 이거 한 곳으로 하는 건가요? 여러 군데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전수님께서 송석근인데 입찰로 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군데 나눠서요? 다시 네, 저희 청소정리팀장 변신승입니다. 네네. 그 저희가 그 2단계 경쟁으로 해서요 입찰을 해서 제작은 한 곳에서 합니다. 아, 제작은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뭐 따로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입찰로 하는 거라. 네네. 아, 그리고 그래요? 저희가 그 동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동판 한 개를 이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어서 한 곳에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관련돼서 불만은 없겠죠? 아, 네. 이것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3페이지에 우리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 관리 올라온 게 있어요. 요게 보니까 지금 우리 37대를 이게 이건 유지 관리 건 거고, 이동 설치비는 이게 하나에 100만 원씩이에요? 네? 100만 원씩? 이게 이동식 카메라인가? 이렇게 쓰레기 투기하면 사람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 이동식이 거죠. 아니고요. 예. 태양광으로 이제 주로 하는 건데 네네. 저희가 이제 고정식이 37대입니다. 그거는 거의 고정해놓고 사용하는 거고, 이동할 때 많은 돈이 수요가 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 이동식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가 어느 정도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또 다른 데로다 이동해서 문제점이 많은 데다 다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또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서. 그렇죠. 움직이는 건 다 움직입니다. 아, 다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데? 예.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게 촬영하고 나면 불법 투기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거. 그렇죠. 아무래도 효과는 있는 감시 효과가. 카메라가 제일 좋습니다. 아, 제일 좋습니까? 예. 예. 요즘 많이 늘리셔야 되겠네, 그러면. 자, 몇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적외선 카메라까지 있네요, 보니까. 요거는 기존에 몇 대가 있는 거죠? 이거 적외선 카메라면 저녁에도 보이는 거죠? 이전에 14대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전에 요새 이제 최근에 보면은 밤에 야간에 차량으로 같이 많이 갖다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네. 차량으로 버릴 때는 이제 그 차량 넘버가 잘 파악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카메라는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봤더니 선명도가 많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신규로 설치되는 건 적외선 카메라가 아, 그래요? 기능이 탑재된 거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불법 폐기물 불법 행위 지도 단속에서 이게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피복 구입비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이게 1,000만 원이면 유지비예요. 아니면 이게 차량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 공공운영비는 차량 유지비입니다. 1,000만 원이라고요? 예. 이게 뭐 한 달에 그러면 얼마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나 예. 아니면은 유류비라든지 예. 그런데 예, 요건 유지비. 예. 지금 요 차량 몇 대나 움직이고 있죠? 현재 저희가 환경과에 고정식으로 환경과에 배치되어 있는 게 2대고요. 예, 지금 단속용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 거에 2대가 있습니다. 2대. 그럼 4대네. 네. 총 4대 움직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피복비도 새로 다 구입하시는 건가요? 5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 이제 피복비를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했을 수는 없고 네. 이제 경년이라든지 그때 좀 험한데 지저분한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발이고 뭐고 한번 개인용 신발 신고 들어가면 쓰레기 뒤지고 나오면은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네.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요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특사경 수사활동비 이거 저희가 주는 법정 근거는 있나요, 이게? 법적 근거 있습니다. 예,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자 8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RFID 종량기 이게 음식물 처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수집하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신규로 해서 60대 또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예. 이게 근데 임차료로 해서 계속 저기로 나가는 거죠? 임대료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음식물 관련돼서 이거는 지금 계속 늘어날 추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저기 할 때 이거를 아예 구입해서 설치해서 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조례로 제정해서 그냥 아예 다 넣고서 이제 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도 신규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그거는- 그렇게 네. 조건을 저희가 이제 예, 건축 허가 나갈 때 예, 신규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예, 저희가 조례도 먼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네. 기존에 이제는 설치 안 된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78대가 나가 있고 예. 점진적으로 이제 늘려 나가는 형국이죠. 그렇죠. 이제 이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네. 이거 하고 이게 요것도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요거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요건 이유가 있나요? 이 감액된 거 맞죠? 4만 5천 원 감액했습니다. 예? 한 45%. 예. 뭐 음식물 처리비 위탁 처리비가 이게 줄어든 이유는 있어요? 자원재활용팀장 김재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증가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잔재물 처리비에 대한 내용인데 예.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음식물 봉투에 뭐 이쑤시개라든지 이런 잔재물, 협자물 처리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 일부 감화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인식이 개선돼서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분리배출률이 좀 늘어나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돼 있어요. 2,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또 보니까 작년에도 전년 예산이 2,200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해마다 하는 거예요? 연구 용역을?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자원순환 기무부에서 법적 사무입니다. 네. 근데 상위 기관인 경기도가 네.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려고 세워놨었는데 네. 경기도가 수립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일단 감액을 했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마무리 내년이면 됩니다. 네. 거기 병행해서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다시 반영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세워요? 요거는 초기 수립을 하면은 5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하는 한 거죠. 번씩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으면 이 어느 하나가 감해줘야 되잖아요. 5년 안에. 그러니까 전년도 거 다 감안한 거예요. 감한 거예요? 예, 감을 했고 아, 경기도 이렇게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있었는데 집행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감을 했고요. 감을 한 건데 예, 그 아. 여건이 법적 사무기 때문에 예. 저 경기도 이렇게 수립이 되면은 예. 거기 거를 반영을 해서 다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자체권은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내용을 좀 적어주셔야 저희도 저기 하는데 예, 예.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있었는데 요거는 감액된 예산이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전년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거 하고 잠깐만요. 우리 11페이지에 학교 재활용 녹색 장터 지원 사업 있어요. 2,800만 원 서 있는데 요거는 학교가 어디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몇 군데 들어가나요? 전체 다 되가나요, 이거? 이게 전체가 대상은 다 되는 건데요. 네네. 저희가 한정적으로다가 그 지원 학교, 네. 그 초등학교 위주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내에서 녹색 장터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신청주의로다가 학교마다 네. 근데 꽤 호응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물어볼 게 많은데. 있어봐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15페이지에 우리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보면 오염도 검사 용역하고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 용역은 요건 해마다 매일 하는 거죠? 예, 예. 매년. 반복 사업입니다. 이건 반복 사업이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